안녕하십니까, 호쌤입니다. 오늘은 삼척에 왔습니다. 강릉은 지난 3월 초에 눈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봄이 조금 더디네요. 삼척은 봄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의 봄을 전해드리기 전에 책 몇 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 호박님들께서 괜찮은 도감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하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도감 좀 추천해 볼까 합니다. 도감은 사실 자기한테 맞는 도감이 가장 좋은 도감이에요. 상세하게 여러 종들이 실려 있는 도감이 좋은 도감이 아니라 초보자한테는 초보자한테 맞는 도감, 그리고 중급 이상에서는 또 여러 종들이 상세하게 올라가 있는 그런 도감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두 종류를 한번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초보자용 도감 추천해 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은 너무 많은 종이 그리고 너무 많은 글이 적혀 있으면 오히려 눈이 잘 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종들 위주로 간단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도감이 적합해요. 제가 어떤 도감이 좋을까 쭉 봤더니 황소걸음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주머니 속 풀꽃 도감, 그리고 주머니 속 나무 도감이라고 하는 손바닥만한 도감이 있어요. 두께도 적당하고 다루고 있는 종들도 일반적인 종들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어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고 초보자들이 보기에 딱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도감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력이 조금 늘어가다 보면 이런 작은 도감에서는 갈증을 느낄 때가 와요. 좀 더 많은 종들,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전문성이 좀 높은 전문 도감을 하나 또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도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김진석 박사님이 쓰신 도감을 신뢰하는 편이에요. 얼마 전에 도감이 한 권 나오면서 이제 도감이 완성이 됐거든요. 꽤 오래전에 나온 도감이긴 하지만 한국의 나무라고 하는 도감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들꽃, 이번에 나온 한국의 산꽃까지 해서 도감이 완성이 됐습니다. 세 권 모두 돌베개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도감이고요. 매우 잘 정리되어 있고 설명도 매우 충실한 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려요. 그러면 지금부터 삼척의 봄을 맞이해 보겠습니다. 청미래 덩굴은 겨우내 열매를 달고 있었네요. 붉은 구슬 같은 열매를 계속 달고 있었어요. 이 청미래 덩굴 열매가 보기하고는 다르게 별로 맛이 없어요. 안쪽을 보면 스폰지 같이 생겼거든요. 푸석푸석해요. 그래서 새들도 비상식량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색깔만 보면 참 맛있을 것 같은데 겨우내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보면 새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열매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겨울이 다 끝나고 이제 봄이 왔는데도 열매를 못 떨구고 있으면 청미래 덩굴은 사실 손해를 좀 본 거죠. 이 열매가 새 위장에 들어갔다 나와야 발화가 잘 될 텐데 이렇게 나무에 계속 달려있는 건 농사를 그닥 잘 지은 건 아니네요. 물오리나무 꽃이 활짝 폈습니다. 여기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게 물오리나무 숫꽃이 핀 모습이에요. 꽃잎이 없어서 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숫꽃을 활짝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지금 암꽃이에요. 암꽃도 이제 꽃을 피우고 있죠. 겨울에는 이렇게 엉성한 형태가 아니라 단단하게 서로 붙어 있어서 마치 벌레 중에 거저리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이 숫꽃이. 그런데 이제 꽃이 피면서 이게 쭉 길어나면서 안쪽에 있는 꽃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 손바닥에 노란색 꽃가루 보이시죠? 이게 지금 숫꽃이 제 손에 떨어뜨린 꽃가루고요. 이 위쪽에 있는 조그마한 붉은색 봉오리가 암꽃입니다. 저 위쪽에도 지금 꽃들이 아주 주렁주렁 달린 거예요. 풍매화하기 때문에 굳이 꽃잎을 만드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이렇게 숫꽃과 암꽃 딱 필요한 기관만 꽃을 피우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마치 꽃이 안 핀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나무 중에 하나죠. 생강나무는 이제 막 꽃을 피우려고 꽃봉오리를 터뜨렸네요. 며칠 있으면 노란색 꽃이 만개할 것 같습니다. 아직 삼척의 야산에는 봄이 조금 이른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제대로 된 봄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있는 진달래도 이제 꽃망울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네요. 붉은색 꽃잎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삼척에서 진달래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늘에 있는 친구들은 아직 이런 붉은기를 띠고 있진 않았는데 양지 바른 곳에 있는 친구들은 꽃 피울 준비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매실도 이제 막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꽃봉오리들이 부풀고 있고 몇 개는 꽃이 피었네요. 1, 2년지의 초록색 빛깔, 그리고 꽃받침잎이 뒤집어지지 않고 꽃잎에 딱 붙어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살구하고 많이 다른 점이죠. 드디어 매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밭가에 있는 산수유는 활짝 꽃이 피었네요. 제대로 봄이 왔음을 이 산수유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년 열매도 달려있고 올해 새로운 꽃도 피우고, 산자락 물가에는 갯버들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숫꽃이네요. 이제 막 꽃이 펴고 있는 단계예요. 여기 이렇게 비늘이 덮고 있다가 이 비늘을 벗고 나면 이제 이런 복슬복슬한 버들강아지가 탄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커지다가 이렇게 숫꽃이 만개를 하는 겁니다. 키버들도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붉은색 빛이 좀 많이 도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버드나무들에 비해서. 이 친구도 지금 키버들 숫꽃입니다. 저렇게 수술이 다 돌출되어 있죠. 지금 이 꽃이 수술이 한 3분의 2 정도 피어 있는 상태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버들강아지들은 아직 꽃이 피기 전 숫꽃들이고요. 이 친구는 키버들 암꽃입니다. 버드나무 종류들은 암꽃하고 숫꽃하고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겨서 자세히 봐야 돼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V자로 갈라진 암술머리가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끝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암꽃이고요. 꽃밥처럼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친구는 숫꽃입니다. 이 친구는 노란색이 안 보여요. 그래서 키버들 숫꽃은 노란색으로 꽃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꽃가루를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색만 띕니다. 이 친구가 키버들 암꽃이에요. 여기 키가 좀 큰 친구들은 다 버드나무인데, 버드나무들은 키버들하고 갯버들에 비해서 아직 꽃이 완전히 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꽃하고 숫꽃을 구분해서 보여드리기가 어렵네요. 버드나무는 나중에 잎이 다 나고 나면 봄이나 초여름쯤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버드나무들을 모아서. 냉이 된장국으로 우리한테 맛으로서 봄을 알리는 친구입니다. 냉이도 꽃을 피웠네요. 하얀색 꽃이 다닥다닥 피어 있어요. 이렇게 냉이가 꽃이 피기 전에 캐서 냉이 된장국을 끓여 먹어야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꽃이 피면 겨우내 뿌리에 저장해뒀던 양분이 꽃으로 빠르게 이동하거든요. 그때부터는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냉이를 캘 때는 이렇게 꽃이 피기 전에 냉이를 캐서 된장국을 끓여 드셔야 해요. 냉이 친구, 노란색 냉이꽃 같은 꽃을 피우는 꽃다지도 꽃을 피웠습니다. 꽃다지 참 이름도 이쁘죠. 이름도 이쁘고 꽃도 예뻐요. 그리고 이 로제트도 참 이쁩니다. 잎에서부터 꽃, 그리고 이름까지 뭐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꽃다지예요. 그래서인지 예전에 꽃다지라고 하는 노래도 있었죠. 이 친구가 바로 그 노래 주인공인 꽃다지입니다. 서양 민들레도 꽃을 피웠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이라 아주 작은 키로 꽃을 피웠어요. 밟혀도 손상을 덜 당할 정도의 아주 작은 키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꿋꿋하게. 광대나물하고 별꽃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광대나물은 지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꽃잎이 정말 이쁘죠. 앙증맞고 무릎을 꿇고 자세히 보면 어느 것 하나 빠질 데 없이 정말 이쁜 꽃이 광대나물이에요. 그런데 너무 작다 보니까 우리가 눈길을 잘 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 바로 옆에 더 작은 꽃이 펴 있어요. 별꽃입니다. 자세히 보면 꽃잎이 정말 별 모양으로 예뻐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시면 지금 꽃잎이 10장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2장이 모여서 꽃잎 한 장입니다. 저 꽃잎이 갈라지는 부분을 보면 완벽하게 갈라지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한 장을 2장으로 만들어서 꽃잎이 더 많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가운데를 자세히 보면 암술머리가 3개로 갈라져 있죠. 이렇게 3개로 갈라져 있으면 별꽃이고요. 저게 5개로 갈라져 있으면 쇠별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쇠별꽃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쇠별꽃이니까 별꽃보다 더 작을 것 같은데 식물체는 잎이나 이런 것들, 꽃도 그렇고 쇠별꽃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름하고는 좀 반대예요. 별꽃이 좀 더 잎도 작고 꽃도 작고 왜소하고요. 쇠별꽃이 조금 더 잎도 크고 식물체도 좀 더 크고 그렇습니다. 사는 곳들도 조금 달라서 쇠별꽃이 조금 더 양분이 많은 곳에 살고요. 이 별꽃이 좀 더 척박한 곳에 사는 것 같아요.
큰 개불알풀이 청자색 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네요. 이 큰 개불알풀은 겨울에도 조금만 따뜻하면 꽃을 피우고요. 아주 이른 봄부터 꽃 피우기로 유명한 친구인데,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이 친구 이름을 큰 개불알풀이라고 불러줬더니 어떤 호박님께서 요즘은 봄 까치꽃이라고 부르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요즘에 이 친구 이름을 부르기가 망측하잖아요, 좀. 그래서 봄까치꽃이라고 부르자. 정확히는 이 친구가 이제 큰 봄까치꽃 그리고 개불알풀을 봄까치꽃 이렇게 부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저는 그런 움직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직 아쉽게도 공식 명칭은 그냥 개불알풀, 큰 개불알풀로 남아 있어요. 이 이름이 우리가 원하는 봄까치꽃과 같은 예쁜 이름으로 불리려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더 선호하면 우리나라 이름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학명을 보면 굉장히 성스러운 꽃이거든요. 이 속 이름이 베로니카 속이에요. 성녀 베로니카를 따서 지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꽃을 자세히 보시면 꽃잎에 있는 보라색 허니가이드도 그렇고 꽃잎도 그렇고 마치 예수님 뒤에 있는 광배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예수님 얼굴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저는 종교가 없어서 그런지 잘 보이지 않는데 종교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꽤 성스러운 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너무 망측하게 부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봄까치꽃이라고 부르는데 충분히 동의하고요. 우리 호박님들도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는 좀 더 예쁜 이름인 봄까치꽃, 큰 봄까치꽃이라고 열심히 불러주시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 친구도 개명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지런한 청개구리도 봄맞이하러 벌써 나왔네요. 아직은 조금 추운지 움직임이 매우 더뎌요. 그래도 꼼지락꼼지락 살아있기는 합니다. 이 친구가 봄을 맞으러 나온 건지 나뭇잎 속에서 겨울잠을 자다가 나뭇잎이 제껴진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는 나올 때가 돼서 나온 것 같긴 해요. 아직 이 숲속이 조금 덜 따뜻해져서 움직임이 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곳이라 혹시 밟히면 아주 낭패니까 옆으로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에는 큰 산개구리 알들이 잔뜩 나와져 있네요. 혹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까르륵 까르륵 하는 이 소리들이 다 큰 산개구리들이 산란하러 와서 우는 소리입니다. 수백 수천 개의 알을 잔뜩 모아놓고 갔어요. 오늘 봄맞이하러 삼척에 왔는데 아직 삼척에는 야산까지는 봄이 조금 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기 버드나무들이 모여있는 저곳에는 버드나무들이 한창 꽃을 피우고 있어요. 들판에서도 조금 부지런한 풀들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식물들이 꽤 똑똑하거든요. 함부로 조금 따뜻해졌다고 그냥 꽃을 피워버리면 그 따뜻해진 것이 진짜 봄이 아니라 겨울에 잠깐 따뜻해진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보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따뜻해졌다라고 해서 꽃을 피우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립니다. 진짜 봄이 왔는지 아니면 잠시 며칠 따뜻한 건지를 가늠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3월 초에 영동 지방에 제법 많은 눈이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들이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며칠 기온이 15도 정도까지 높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풀들이 꽃을 좀 덜 피우고 있습니다. 이게 며칠 더 지속되면 진짜 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너도 나도 봄 맞으러 꽃을 피우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봄꽃 소식들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헛쌤에게. 감사합니다.